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약 이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렘데시비르라든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약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이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이 스테로이드제 약인 덱사메타손인데요. 네. 영국에서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공식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보도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 덱사메타손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코로나19 환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3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 중증 환자 치료에는 이 덱사메타손의 효과가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특히 이 약의 경우는 환자 한 명당 우리 돈으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 치료가 가능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큰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영국 정부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덱사메타손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물론 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의 중증 환자한테만 사용을 해야겠지만 이런 임상시험 결과 덕분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WHO가 획기적인 돌파구라고까지 말했던 약인데 네. 그렇다면 이 약을 우리나라에도 들여올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우리 방역 당국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이 덱사메타손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약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덱사메타손은 보조적인 치료제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른 치료제 사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 방역 당국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네. 앞서 덱사메타손이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앞서 저희가 이 옥스퍼드대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전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항체가 생기더라도 길게는 2달 정도만 지속이 된다. 이런 내용의 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해도 항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에 있는 이 런던 세인트 조지대와 리버풀대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 한 2%에서 8.5% 정도는 항체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또 항체가 형성된 환자의 경우도 길게는 2개월 정도까지 항체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후에 이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시 노출이 됐을 때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 증상이 심했던 환자일수록 이 항체 검사에서 큰 반응을 보였는데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이 항체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는 바이러스 양이 적게 노출이 돼서 감염이 약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해서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연구팀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됐더라도 항체가 있는지 또 재감염 우려는 없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또 이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한 가지 나왔는데 감염력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체세포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변이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부위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세포를 인식하고 이곳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의 숫자가
원래 있던 숫자보다 5배나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쉽게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돌연변이가 있는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없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 연구 결과 역시 아직은 좀 더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만일 이 연구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사실상 처음으로 입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돌연변이가 정말로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방역이나 백신 개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기다려 봐야겠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폭염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예보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흔히 이 폭염이라고 하면 기온이 아주 높은 그런 날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온도는 단순히 이 기온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습도를 들 수 있을 텐데 예. 이 우리가 습도가 높으면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맞아요. 느낌을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폭염특보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낮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경보였는데 네. 이제는 이 낮 최고 기온이 아니라 체감 기온을 기준으로 이 폭염특보를 내리게 되는 거죠. 네. 흔히 정말 더운 여름날 푹푹 찐다 이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기온뿐만이 아니라 습도까지 고려한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폭염특보를 내린다면 좀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온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폭염 기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WBGT 지수라는 건데 네. 온열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네. 기온뿐만이 아니라 이 습도와 복사열, 기류 등을 모두 고려를 해서 폭염 지표를 만든 건데요. 미국에서 처음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 온열 지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일하는 일부 산업회사나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사용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 전문가가 지적을 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4개의 소식을 들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눈길을 끈 소식은 뭔가요? 네,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이죠. 네. 21일에 전국에서 이 부분 일식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해의 절반 정도가 가려지면서 검게 변하는 이 현상을 말하는 건데 벌써부터 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번 부분일식이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네. 하던데요. 자, 이번 주 일요일 그럼 몇 시쯤에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나요? 네, 우선 뭐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오후 3시 53분부터 서서히 이 부분 일식이 시작이 됩니다. 예. 먼저 이 태양의 아랫부분부터 달에 의해서 서서히 가려지다가 오후 5시 2분 정도가 되면 태양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5% 정도가 가려지고요. 네. 이때가 이 부분 일식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 6시 4분쯤에 이 태양이 제 모습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총 한 2시간 11분 정도 부분 일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이 반가운 소식은 이번 일요일에 날씨가 대체로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에서는 직접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 맨눈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위험하죠. 네, 태양 필터가 장착된 망원경이나 특수 안경 또는 이 여러 겹의 짙은색 셀로판지 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부분 일식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뒤인 2030년 6월 1일이 되면 다시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놓치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시라고 하셨죠? 3시 53분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주말에 저희도 꼭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